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도시 상가 분양 잘 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양 중인 그런 신도시 상가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요. 또 거기는 분양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섣불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분양 중인 곳은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진 않을 것이고, 최근에 분양하였던 신도시 상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이미 분양이 된 상가니까 상권이 좋은지 나쁜지 이야기 다 드러났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을 법도 한데, 그런데 제가 유튜브 촬영을 지금 하는 거지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미사든 위례든 동탄 이신도시든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계실 거니까, 자, 그때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방법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 신도시 상가에게 접목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토지 강의든 상가 강의든 어떤 강의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유망하다, 그런 찍어주기와 같은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이면 원론적이라 할까요? 원칙이나 원칙이라 그럴까요?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탄 신도시 상가 분양 받으러 한번 가보자 하면서 회원님 몇 분들 모시고 스타렉스 한 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과 저의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해도 어떻습니까? 소개팅을 하나 하더라도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저런 스타일 좋아해, 이런 스타일 좋아해 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외모든 성격이든 직업이든 이런 걸 이야기해 놓고 나서 그런 사람을 소개받으면 성공률이 높죠. 그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뭔 소리냐? 제가 신도시 상가, 동탄 이신도시 상가 한번 보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냥 이 신도시 아무 때나 들이닥쳐서 보자, 그런 말 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이럴 것 같고 저기는 이럴 것 같으니까 요 상가를 타겟으로 가봅시다, 여기를 타겟으로 가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더랬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동탄에 이렇게 상가가 두 줄 이렇게 있죠. 여기 이 동탄 이신도시에 이렇게 상가가 두 줄이 있고, 여기에 상가 이용하러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유효수의 범위를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 대충 요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때의 계산이었습니다. 대강 그리겠습니다. 요 정도. 자, 그리고 요 뒤가 바로 이제 단독주택지고 요 점포주택지죠. 점포택지 1층에 상가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져 있으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프라자 상가 1층 상가들은 요 뒤쪽에 이제 1층에 먹자 상권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많이 뺏길 수도 있다, 수요를. 그래서 1층 위주로 생각한다면 여기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상권이 밀집도가 좀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후에 단독주택지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점포택지가 있는 것이 좀 단점이고, 아파트가 좀 멀리 있죠. 좀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볼 때, 요거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고, 요건 사실은 답사를 갔었습니다. 여기는 괜찮네 하면서 답사를 갔던 게, 여기 요만큼 상가가 있고, 제가 정규 강의 때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정규 강의 때. 그래서 이 안에서, 요거는 괜찮은데,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상가가 괜찮을 거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 매출까지 이야기를 제가 하죠. 자, 요거 괜찮은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 요렇게. 아마 요거 제 블로그에 칼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요렇게 있으니, 세대수가 요 정도 급이 되니,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상가 지역 대비했을 때 유효수의 면적을 봤을 때는 이거 괜찮네.
자, 그러면 여기 세대원들이 이 상가 이용하러 갈 때, 자, 그러면 확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뭐 10개인지 9개인지 상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선호하게 될 것이냐, 어떤 게 제일 활성화 될 것이냐,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쪽 전면지로 갈 것이냐, 후면지로 갈 것이냐. 자, 여기가 전면지면 그 전면지냐, 차만 씩씩 달리는 거냐. 그래서 요 길 건너 아파트가 들어오는 길은 어디고, 여기는, 이쪽 길은, 요 아파트는 어디로 들어오고, 저의 어떤 이목을 끈 것은 요거죠. 요 뒤에 있는 아파트가 1300, 900, 1400 합하면, 3700 정도 됩니다. 그죠? 이 3700 세대가 상가 이용하러 올 때 일로 오는데, 옆에 또 1000세대가 있죠. 우와, 그러면 4700 세대가 상가 이용하러 올 때, 요렇게 드나드니, 나는 요게 좀 강해 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로 세 보이고, 요게 세 보인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동탄 이 신도시가 별로 입주를 하지 않았을 때죠. 그죠? 제가 답사를 2015년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보다 더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했던 데가 사실은 요 자리였어요. 이게 서울 바른내과 있는 이 건물을 제가 좀 괜찮게 보았더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기를 못 간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상가 분양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좀 소홀히 한 건데, 이제 여기가 뚫려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차 돌려서 간 데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탄역 상가 분양하는데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가서 몇 개 보고 설명 듣고 이랬는데, 그때 여기는 제가 동탄 역세권 상가는 제가 갔던 데에 대해서는 나쁘다 좋다 이야기는 아니고 잘 모르겠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봐야 알겠는데, 여기는 좀 그만한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업무 시설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롯데몰 같은 것이 얼마나 활성화되겠냐.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면 이쪽에 아파트 세대원들이 넘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쪽 상가들이 있어서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그때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뭐 저도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그죠? 예.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파트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면 명확하게 좋아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나빠 보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갖고 있는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데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쁠 것이다. 지금 동탄역 상가들 보면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저는 나쁠 것이다기보다는 잘 모르겠다 정도에, 어쨌든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제 견해를 냈었고, 자, 이 자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요렇게 뭐야, 디귿자 오픈한 거 비슷하게 생긴 상가 지역이 있으면 전면지를 이쪽에 요 상가들이 좋죠,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자, 이쪽에 전면지면 여기 상가가 좋은 경우는 이 길 건너에도 수요가 많을 때예요. 이 길 건너 쪽에도 수요가 많을 때 요런 데 전면에 상가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요 길 건너로 요 전면으로 상가가 소매점이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입점을 해야 요쪽 사람들도 알고 요쪽 사람들도 알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잘 된다 이랬는데, 이 길 건너에 뭐가 없어. 그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뭐 자잘한 단독주택 조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난 이거는 파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는 이 큰 사거리니까 여기 상가 제일 좋아 보일 것이냐? 보기는 제일 좋아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새마을금고로 드나드는 동선이 얘가 지금 어디로, 뭐 보행자 동선이 어디 있겠죠? 요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479세대만 요 길로 오지만, 자, 요 하나 더 있구나. 그럼 1479에다가 761세대 정도가 되겠지만, 이제 900 몇 세대, 746세대, 이 아파트 사람들은 여기가 공공공지, 뭐, 완충녹지죠. 사실상의 완충녹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큰 도로변으로는 차량 출입구나 보행자 출입구를 잘 내지 않고, 이제 완충녹지 같은 걸 만들어서 소음으로도 차단하고, 차량도 이게 차 쌩쌩 달리고 있는데 차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만들죠. 그죠?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불편함이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지금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도만 보고 그때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녹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요, 여기로 나오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나오고, 자, 뒤쪽 아파트 사람들도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요거네. 어떻게 하느냐. 출구 여기 요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내려오게 생겼죠. 그러니 이쪽에 여기 한, 둘, 셋, 넷, 다 모르겠습니다. 6개, 7개 단지 정도가 이 길로 내려오게 생겼으니 이 상가가 제일 강하겠네. 요 상가가 제일 강하겠네. 비싸더라도 이 상가는 돈값하겠네. 하는 것이 저의 그때 이야기였죠. 근데 여기 이제 분양가를 모르니까 뭐 분양받은 분이 잘 됐다 안 됐다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요 상가는 요 전체에서 요 괜찮을 것 같다. 요 전체도 괜찮지만 요 상가가 특히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상권 요 최근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뭐 맞을 겁니다. 택지개발지구 상가는 그 뭐저라고 좋아 보이는 거 나빠 보이는 거 딱딱 맞출 수 있는 건 아닌데 좋아 보이는 자리는 시간 지났을 때 확실히 좋은 자리인 거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사 이야기 같은 것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 중심 상가 지역 역개통 하는데 요런 데 불쑥 가가지고 요런 데 분양 상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서 그냥 첫 번째로 상담해 주는 데 가서 상담을 받지 마시고요. 자, 지도를 펴놓고 여기 어디가 괜찮을까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저는 강의를 하는 개업인 사람이니까 회원님들하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제가 연구반에서 이야기했던 사례인데, 연구반 미사 입주할 무렵에 이야기했던 데인데, 상가 요만큼 있고, 그리고 유효 수요가 뭐 요 정도 있는데, 요만큼 더 있다 치고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쪽하고 이렇게 있는데, 미사 지역에 근린상가 이 지역이 이만큼 있고 또 유효 수요가 북쪽으로 요만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가 더 괜찮겠냐? 여기 조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세대수로 하면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쪽이 북쪽이 상가수 대비했을 때 세대수가 훨씬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상가지역은 재밌는 게 아파트가 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괜찮네. 뭐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상가를 여러분이 분양받을 때 그냥 뭐 그 지역에 제일 유명한 상가 지역이다. 그래서 덜러덩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지도를 보고 여기가 괜찮겠네라는 것을 나름대로 예상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그 상가를 타겟으로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저에게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거냐? 상권 분석하는 스킬이 아니라 신도시 상가 분석하는 건요. 상권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3시간만 공부하면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신도시 매출 지도라는 엄청 좋은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건 별거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답사를 갈 때 지도를 보고 어디를 가야지라고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제 옛날도 영상 보면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위례도 트램 지나가는데 어떤 거 살까요? 라는 질문 받았을 때 그때 위례 트램 지나가는 데가 아마 요쯤 될 겁니다. 그죠? 요 정도 되나? 요 상가 너무 많다. 위에 아무리 주상복합을 해서 주거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상가 이만큼인데 이거 주거지 이거 유효수 이거밖에 안 된다면 들어간다 치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위례에서 트램 지나가고 여기 제일 유명한데 하더라도 여기 좀 어렵다. 그러면서 제 회원님에게 권하기를 요거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여기에 상가 딸랑 요만큼 있는데 아파트 세대수 저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하는 거라서 세대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대강 면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만. 원래는 세대수 다 셉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가수 비교했을 때 세대수 훨씬 많죠. 여기가 괜찮겠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어떤 상가를 사면 괜찮겠네. 동선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 전체 상가가 다 괜찮을 수는 없죠. 그죠? 저 중에서 괜찮은 데가 여기 이프라자겠구나 라고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분양받은 상가는 요쪽에 분양받은 상가는 10억에 분양받았는데 1억에 550에 임대를 낳고 여기 분양받은 회원님께서 질문이 선생님 이거 13억 정도에 매매를 해라는 제안이 왔는데 팔까요? 라고
있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죠. 위례에 상가 분양받으면 다 손해나는 줄 알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서 수익이 나죠. 그죠? 뭐 저한테 월세 700으로 올려서 더 비싸게 팔면 어떻겠느냐 질문 주시는데 700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욕심내다가 잘 안 될까봐 700원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미 이제 상가가 들어선 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여기가 유망하구나 그렇게 보는 거는 투자를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자,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저런 신도시들이 입주할 초기에 다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세종시 지금 난리 났죠? 대전에 특강 갔을 때 세종시 상가들 대체로 별로다. 공급이 너무 많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BRT 지나가는데 저거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계산기 들고 신도시 상가 분양받으러 가고 그러지 마세요. 계산기 들고 월세 이건데 분양가 이건데 수익률 몇 %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지도를 보고 여기 상가 지역은 요거 여기 상가 지역은 전체가 안 좋아 여기는 또 요거 이것들이 괜찮겠구만 하고 걔네를 타겟 삼아서 분양을 가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신도시 상가 투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점포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포 개발을 할 때도 이 자리에 마트 자리로 괜찮아 보인다. 그럼 그 자리를 그러니까 식당이든 약국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가 마트 자리로 괜찮다 싶으면 그냥 찾아가서 사장님께서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길 의향이 있으면 제게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러서 나 저 자리가 마음에 드는데 혹시 권리금 받고 가게를 내놓는다 하면 나한테 연락을 좀 주시라. 우리 회사에서 임차를 적극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죠. 그런 식으로 상가를 접근하면 뭐라 그럴까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살 수는 없어요. 권리금 같은 것도 아무래도 비싸지기 마련이죠. 그러더라도 제 값을 합니다. 가격이 좀 비쌀지 모르더라도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보다 좀 비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이라든지 점포 성공률이라든지요, 상가 투자의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좀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많이 좀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